네, 청산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지장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걸 복습을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이 안에는 양도 들어있고 오행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일단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해. 자, 여기 12지지가 있고, 지장간이라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지 속에 숨어 있는 천간, 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 속에 숨어 있는 천간. 그죠? 그래서 일단 자수에는 뭐가 들어있지? 임계. 자, 임계. 그때 외우는 방법은 설명을 일단 했으니까 본인이 어떤 연상법에 의해서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축토에는 개신기죠, 기. 그 다음에 인목에는 무병갑. 무병갑이 숨어 있고, 묘에는 갑을. 갑과 을. 자, 이 끝에 있는 게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죠. 전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계절에 후기에 드러나 있는, 그죠? 그 천간이 위로 올라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진토에는 이게 올라올 거 아니야, 그죠? 을개. 무. 자꾸 수를 쓰네. 을개. 뭐, 그 다음에 사, 무, 병. 자, 여기에 있는 무토가 일로 또 가지. 오, 병기, 정. 여기 병화가 여기로 또 가는 거야. 미는 정을기고, 이 정화가 여기로 또 가는 거예요. 그죠? 미토. 그 다음에 신 무임 경이죠. 여기 기토가 무토로 변해서 가고, 유리하게 경신하라든지 여기 경금. 그 다음에 술 신정무, 여기 신금이 일로 가고, 해 이 무토가 여기로 이렇게 가고, 그죠? 여기 임수가 여기 개수로 바뀌는 거고, 그죠? 여기에 있는 개수는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에 기토는 여기에 무토로 해서 펴고, 그래서 쭉 해서 대충 이제 살펴봤는데, 자, 그래서 이 사조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12개 띠로도, 그 다음에 12월에 1년에 12달로도 그때도 다 풀어봤어요. 그죠? 뭐 자수가, 축토가, 인목이, 묘목, 진토가, 사화가, 오화가, 미토, 신금, 유금이, 그 다음에 술토하고 해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때는 다 한번 풀어봤고, 자, 여기에서 이제 59페이지를 보면 지지의 어떤 구분이라고 나오는데, 지지는 각 계절별로 생지, 왕지, 고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지의 구분도
이거 지장간에 이렇게 살펴봤고, 자 여기에서 지지의 구분이라고 나오는데, 지지의 구분에서는 생지와 왕지와 고지라고 나왔어요. 생지, 왕지, 고지. 이거는 한 번만 쭉 훑어볼 거예요. 그냥 왜 훑어보냐, 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왕지가 있고, 이건 12운성이라는 거를 할 때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정확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생지는 지지의 생지의 구분에 인, 신, 사, 해가 생지고, 그 다음에 자, 오, 묘, 유, 그 다음에 진술, 중리. 고지는 막말로 이 창고의 어떤 의미니까 토의 기운이 전부 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6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지지의 구분을 보면 생지는 각 계절의 첫 부분에 위치한다. 뭔 소리야 이게? 자, 인월이 되면 이건 봄이지, 봄. 신은 가을, 그죠? 사는 여름, 해는 겨울이야, 겨울. 그래서 인신사해는 각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첫 시작을 알리는 계절에 양간이 중기에 자리하고 자라고 있어 다음 계절을 생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지장간이 양간으로 구성되어 활발하고 빠르고 활동적이다. 그냥 여기에서는 생지라는 거는 중간 건 다 필요 없고, 생지는 양간으로 구성됐어. 이게 다 양이다 이 말이야. 응? 인목도 양이고 신금도 사화도 해수도 다 양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활발하고 빠르고 활동적이다. 생지는 그것만 일단 기억. 그리고 무엇인가 시작하는 단계에 위치해 급하고 빠른 성미를 지닌다. 그래서 생지가 지니는 상호적인 형충회합에 움직일 때에는 사건이 빨리 드러나고 마무리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주에 인신사해가 있는 그 시기 내지는 그 해년 뭐 이런 게 오면 뭔가 빨리 하려고 하는 급하고 빠른 그런 성격을 지닌다는 거예요, 사주에서도. 그래서 흔히 그 밑에 보면 생지를 영마지라고도 부른다. 영마는 말 그대로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지? 환경적인 변화가 많지. 이사를 간다거나 뭐 다른 데로 유학을 간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럼 나중에 이거를 이제 판별해내는 방법은 12운성을 하면서 그때 이게 생진지 뭐 영마진지 뭐 이런 거 구분하는 방법은 그때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왕지는 계절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거야. 여기에서도 보면 자축, 인, 묘, 진, 사, 오, 그다음 미, 신, 유, 술, 해잖아, 그지? 해자축에서 해가 생지잖아, 그지? 겨울이니까 여기는 봄, 여기는 여름, 여기는 가을이잖아, 그죠? 네. 그랬을 때 해가 생지고, 그 다음에 자는 계절의 중간에 있는 거잖아. 이게 그 소리야. 왕지는 계절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각 계절을 대표하는 지지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겨울에 대표하는 글자는 자수다. 그래서 따라서 해당 계절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지가 되고, 계절을 대표하듯이 이 자수는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
그래서 왕지는 도화지라고도 하는데, 도화. 이 왕지를 표현할 때는 도화의 지라고 한다. 복숭아 꽃인데, 도화가 많은 사람은 그 특성이 묵직하고 고집이 세고, 또한 각 계절의 대표 오행을 나타내듯이 도화의 특성이 많은 사람은 미남 미녀가 많고 인기가 많다. 도화는 그래서 이 자수가 가진 그 의미는 자오묘유 이 네 글자는 항상 도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의 대표 오행만으로 이 왕지는 대표잖아. 이게 겨울을 대표하고 여름을 대표하고 봄을 대표하고 가을을 대표하고, 그지? 그래서 계절을 대표하는 오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지지가 어떠한 작용으로 움직일 때는 사건이 늦게 일어나고 늦게 마무리돼. 이게 왕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일이 진행이 안 된다. 더디다. 자, 다음으로 고지. 잠깐씩만 보는 거예요. 자, 고지는 계절의 마무리. 자, 임묘진 해서 진으로 갔을 때 여기에선 여름으로 넘어가기 위한 간절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 토의 기운인데 전부. 토의 기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 간절. 계절을 넘어가는 그런 간절의 기운이고, 따라서 만물을 거두어 들이듯이 포용력이 있으나 음침하다. 이거는 음침해. 다 가두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포용력과 음침한 기운이 있고, 그래서 고지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화계라고 그래. 화계. 이거 맞나? 화계. 그래서 고지의 여기의 특성상 이거는 참고 어떤 가두는 그런 무슨 고의 의미를 가두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고지는 비밀, 또 말 못한 사정, 이런 걸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사주의 고지를, 이 진술충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지는 가두는 습성이 있고, 해당 지지가 어떠한 작용으로 움직일 때는 숨겨두었던 사건이 크게 일어나는 거야. 숨겼던 사건이. 그래서 전 계절을 대표하는 오행 중에 음간을 중기에 담아두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지 속에 들어있는 십간을 지장간이라고 명칭을 하고, 즉 지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야. 이거는 요소이고, 그다음 천간도 그렇지만 지지 개개의 특성과 지지가 어떠한 지장간으로 배합이 되어 있는지를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밑에 이제 생지, 왕지, 그다음에 고지, 이게 지장간의 구성, 분포 1 이런 걸로 다 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는 전에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뒤에 거는 쭉. 그죠? 그래서 64페이지를 일단 거기는 다 읽어보면 되고, 여기서 원령용사하고 뭐 인원용사 뭐 이딴 게 나오는데, 이것도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원용사라는 거는 원령용사처럼 계절에 따라 일정한 법칙을 가지는 것과 달리 월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월지
태어난 달, 월지지, 태어난 달의 지지, 그것과 상관없이 지지를 구성하는 천간의 호란물이다. 즉 월지 외에 다른 지지의 지장간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왕지만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크게 지금은 치지는 않아요. 어? 거기에 보면 왕지에 자수, 자오묘유가 있지 거기에. 근데 자수 밑에 지장간은 계수만 나와 있어. 묘목 밑에는 을목, 그 다음에 오는 기하고 정화만 나와 있지. 기토하고 정화만. 병화하고 빠졌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인원용사하고 좀 다른데, 유금에도 신금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니까, 이 지장간을 외우는 게 일단은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65페이지를 보면 자, 별도로 천간의 뜻과 종류 중간에 보면, 천은 하늘이 변화하는 이치이고 길을 나타내고 가는 나무줄기. 그래서 이게 천은 하늘이 변화하는 이치, 이거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기운. 그죠? 그 다음에 간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 나무 줄기, 이 간, 요건데 나무 줄기라는 거예요. 줄기.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요 간을. 그래서 천간의 기를 표현하기 위한 글자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10자가 있는데, 이를 십천간, 십간 또는 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외울 때는, 천간 외울 때는 간목, 을목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음양오행 속의 십간이라고 해서 십간을 익힐 때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모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서 분류를 한다. 그리고 지지는 지지라는 거는 지지, 그지? 그 지는 땅을 말하고, 요거는 기는 지는 이 나무 가지에서 따온 거야. 요거는 나무 줄기고, 요거는 나무 가지에서 따온 거야. 그래서 지지의 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글자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해가지고 12개의 지지가 있는데, 이 지지 또한 익힐 때 천간하고 똑같이 자수, 축토, 임목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오행을 붙여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습이 계속 돼야 돼. 그냥 갑을병정 무기경심이 있는 게가 아니라 간목, 을목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60갑자가 나오는데, 자, 60갑자의 구성은 10간과 12개의 지지가 서로 1대1로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 을, 병, 정 해서 쭉 나가는 10간과 자, 축, 인, 묘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12개의 지지가 모여서 1대1로 짝짓기를 하는 거야. 간목, 갑자, 그 다음에 을축, 병인, 정묘 이런 식으로 짝을 짓는 거야. 그래서 갑자부터 뭐까지? 개해까지 요게 60개가 되는 거예요. 60개. 그래서 이게 60개의 어떤 간지라고 그래. 간지. 천간과 지지가 합쳐져 있다. 그래서 간지. 이때 음양은 반드시, 양간은 반드시 양지와 결합하고, 음간은 역시
음지와만 결합을 한다. 어? 근데 이거 보면 처음부터 이상하지. 갑자인데 이건 양이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음으로 쓰고 있잖아. 원래는 이게 양이었다는 거, 자수가. 사화하고 오화도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자수하고 해수,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음양이 바꿔서 쓴단 말이야. 원래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결합한다는 거야, 육식갑자는. 근데 요거는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다고 했지. 지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1번 갑자를 시작으로 해서 60번의 계해까지 육식갑자의 끝이 되고 계해로 가면 다시 갑자로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회갑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야. 이게 돌아간다. 회갑. 갑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게 회갑. 그래서 61살이 되면 회갑, 한갑이 되는 거야. 사람의 나이가. 요건 이제 구성에 대한 것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 치는 게 이제 또 나오는데, 이게 공망이라는 게 있어, 공망. 공망이라는, 천간은 10개잖아. 지지는 몇 개? 12개지. 1대1로 짝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럼 10개가 1대1로 짝을 지면 여기도 10개가 돼야 되는데 2개가 남잖아. 그래서 이렇게 천간하고 만나지 못한 지지를 공망이라고 해. 이해가 안 되나? 갑을 병병무기 경신 임캔대 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 술해 2개가 남잖아. 갑자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까지 갔는데 이 수라고 해가 남잖아. 그래서 다시 갑이 여기 가서 붙어야 되는 거야. 다시 짝을 지어야지. 여기까지는 다 짝이 졌으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가 갑이 오고 여기가 을목이 오는 거야. 그래서 갑술 을해가 되는 거야, 다음에는. 이렇게 계속 엮어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10개를 다 채우고 나서 이 남는 2개를 공망이라고 한다. 일단 이해는 하고 글자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글이 써져 있는 그 글 속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 명리를 할 때는 항상. 그래서 2개가 남는 거, 일단은 이걸 공망이라 한다라고만 알고 있고, 자, 공망이면 공망의 작용은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길성이 공망이 되면 형성으로 변하고. 자, 나한테 이 남아있는 2개의 글자가 나한테는 좋은 의미의, 사주에서 좋은 의미의 그거였단 말이야. 뭐 이게 만약에 나한테는 재성이었던, 이게 뭐 나한테는 문서를 주는 인성이었던, 그지? 돈을 버는, 그 다음에 뭐 문서를 갖게 되는 이런 거였는데, 공망이 돼버리면 나한테 비는 거야. 이게 내 사주에 없어지는 거야. 이게 이런 기운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공망이 돼버리면, 공망이라는 그게 뜨면 이게 나한테는 흉하게 되는 거야. 나한테 필요한데 없어졌어. 그럼 그게 흉한 거잖아, 그지? 나 올해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갈 운이 없어졌어. 공망이 돼버린 거야. 그럼 나한테는 흉한 거잖아. 근데 나한테는 흉해. 거꾸로 이게 나한테는 어떤 사고수나 어떤 구설수나 이런 거였었는데 이게 공망이 돼버렸어. 그럼 나한테는 좋은 거잖아. 네.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 뭔가 하나 물건이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야 두 개가 다 이것도 필요해 근데 내가 필요한 정작 필요한 것들이 공망이라는 이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게 없어졌어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럼 나한테 흉한 일이잖아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 이걸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망이 돼서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어? 네가 돈이 필요한데 올해 신축년이 됐는데 돈의 인자가 너한테 공망이야. 그럼 너한테는 흉한 거잖아 그게. 돈 필요한데 돈이 없어졌어. 그럼 흉하지. 근데 너한테 필요가 없는 물건이야. 물건이라기보다 어떤 사고, 그 다음에 관제, 뭐 이런 인자들이 나한테 있어 올해 신축년에. 형성. 어? 근데 이게 공망이 돼버렸네? 그럼 나한테 사고하고 관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나한테는 득이다 이 말이야. 길성으로 바뀐다. 그 이유는 흉한데 흉한 작용을 못 하는 거야 나한테. 내 사주에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야 이 글자가. 그지? 그래서 원래 천간은 공망이 될 수 없지만 지지가 공망이면 그 지 위에 있는 간도 공망이 된다. 자, 뭔 소리냐면 천간은 공망이 없지. 10개니까 계속 돌아가잖아. 네. 어? 여기에 또 갑이 오고 이쪽에 을이 오고 병이 오고 계속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꼭 지지는 2개가 남어 12개니까. 그래서 만약에 갑자였어. 갑자였는데 이게 지지만 공망이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지? 근데 이게 공망이 돼버리면 이 천간의 기운도 공망 같이 공망으로 본다 이 말이야. 나한테 만약에 내가 이건데 이게 공망이야. 어? 근데 나한테는 금금목의 악극 재성인데 이게 육친에서 이 재성조차도 금생수하면 식상이고 그지? 식상이 공망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이 재성도 공망으로 본다 이 소리라고. 같이 공망으로. 그래서 글을 이 명리는 글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이유는 흉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원래 간은 공망이 될 수. 자, 천간은 공망이 없어. 이론상으로는 공망이 될 수 없지만 지지가 이게 공망이 되면 그지? 그 지 위에 있는 이게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야. 그 지지의 위에 있는 간도 천간도 공망이 된다. 그지? 지지 위에 있는 천간도 공망이 된다. 그지? 이해했지? 글을. 자, 그다음에 해공. 이제 공망이 풀리는 거야.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어떤 때 공망이 풀리느냐. 자, 해공이 되는 경우에는 자기 사주에서 삼합, 지합, 반합, 충, 형 이렇게 될 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야, 막말로 자 갑자야, 그지? 근데 뭐 내 사주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고 이게 이제 공망이라는 공망으로 돼버렸어. 근데 신미년이 왔어. 그래서 좌오 충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충이. 그러면은 이게 공망이었던 게 깨지는 거야. 해공이 된다. 충이 되거나 합이 되거나 지합, 반합 이런 게 될 때는 공망이 해소가 돼. 그리고 아니면 행운에서 삼합, 지합, 반합, 충형이 될 때, 그 다음에 대운에서 행운은 올해는 신축년이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년은 인년이잖아. 이런 식으로 해운년이 바뀌는데 그때 충이 되면 또 합이 되면 그 다음에
반합, 지합이 되고 형이 되면 그때는 해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대운에서도 대운은 내 사주에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그 운이지. 대운. 그 대운에서도 합이나 충이나 형충파, 형충 이렇게 될 때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공이 되는 거야. 그 기간 동안. 오케이? 공망이 깨지는 걸 해공이라는 거예요? 어? 풀리는 게 깨진다는 거예요? 어. 그거 해공. 이렇게 되는 게 해공이라는 어. 거예요? 나 막말로 어떤 사람 뭐 사주가 뭐 신미에 뭐 을사에 기해에 이민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근데 올해 신축년이잖아. 만약에 이게 공망이었다면 미라는 글자가 이게 충미충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충에서 해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건 올해 연운 그게 행운이야. 행운. 얘도 깨지면 그 위에도 깨져요. 이것도 깨지는 거야. 없어. 같이 다 해공이 된다 이거야. 네,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있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주 구성 그거에 대해 해볼 텐데 잠깐